여들톡 들으면서 나도 팟캐스트 한번 해볼까? 라고 생각해본 톡토로들 계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와 함께라면 누구나 팟캐스트를 제작하고 발행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 앱으로 녹음과 간단한 편집이 가능하고요. RSS 피드를 통해 애플 팟캐스트로 내보내는 것도 한 번에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세요. 여들톡처럼.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가 여러분을 도와줄 거예요. 지금 바로 스포티파이 4 팟캐스터를 앱스토어에서 다운받고 시작해보세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여자 둘이 토크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선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지난주에 우당탕탕 100화 인스타그램 라이브 녹음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습니다. 평소에는 그나마 좀 정돈된 분위기와 차분한 말투를 유지하려던 저희가 실상을 들켜버린 방송이었죠. 하지만 실제 라이브보다는 편집본이 제법 정돈이 되어서 또 라이브를 보셨던 그 현장을 목격하셨던 분들은 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리의 편집 엔지니어 김씨 존스 하나씨가 편집을 아주 깔끔하게 잘했더라고요. 항상 101화 이어오는 오늘까지 늘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톡토로들이 이렇게 실수 많고 정신없게 잊어버리는 것도 많고 둘이서 투닥투닥 하면서 방송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다 목격을 한 게 정이 간다. 재밌다. 이런 긍정적인 말씀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 저희는 당분간은 좀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방송을 병행하는 그런 욕심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200회쯤이나 해야죠. 네.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소리째로 같이 오면서 선우 씨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리 100회 인스타그램 라이브 한 게 전생 같다. 왜냐하면 그 사이에 일주일 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많은 일이 있었고 하나 씨는 이제 책 마감을 마무리하는 그런 또 큰 어떤 업무의 매듭을 짓기도 했고 저는 문화생활이 또 너무 다채롭고 강렬한 경험들이 많아서 왜 똑같이 시간을 보내도 많은 경험을 다양하게 하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좀 길게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갔을 때 오늘 아침에 했던 첫 일정을 그날 저녁에 다시 되짚어 보면은 이게 오늘 하루에 다 있었던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게 될 때가 있죠. 까마득하게. 여러 강렬한 경험 중에 어제 있었던 경험도 정말 굉장하지 않았나요? 네. 제 자랑 같지만 팩트니까요. 제가 김연경 선수랑 인스타그램 마팔입니다. 이런 걸 자랑해야지 뭘 자랑하겠어요. 네. 2021년에 있었던 도쿄올림픽 직후에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김연경 선수랑 알게 되었고 이제 그 후에 인스타그램을 서로 팔로우를 하면서 사실 뭐 별로 교류가 있진 않았어요. 제가 주로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런 정도의 인친 관계였는데 잠깐만 껴들자면은 네. 선우 씨가 도쿄올림픽 직후에 김연경 선수와 나눴던 인터뷰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10화 좋은 대화란 어떤 것일까에서 그 현장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두었습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콕 짚어주시니. 그런데 며칠 전 제가 인스타그램을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DM이 온 거예요. 김연경 선수한테. 근데 제가 소리를 질렀죠. 선우 씨가 집에서 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또 이 사람이 뭐를 엎었거나 어디 넘어졌거나 다쳤거나 했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저는 막 화들짝 놀라서 달려왔는데 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죠. 근데 뭔가 큰 사건이 생겨도 소리를 지르게 되니까 근데 표정이 좋은 거예요. 연경 씨께서 본인의 은퇴식과 함께 열린 이틀간의 친선 경기에
초대를 해주신 거였습니다. 초대 DM을 하사하신 거죠. 와, 정말 어찌나 영광스럽던지. 그래서 저희는 어제 잠실 실내체육관에 가서 김연경 선수를 비롯한 국가대표 여자 배구 선수들의 은퇴식과 그리고 그 앞서 열린 국가대표 선후배들의 친선 경기를 관람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일단 사람이 무지무지 많았고요. 6천 명이 모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실내체육관 앞에 배너들이 쫙 걸려 있는데 그 배너에 이 행사의 공식 명칭 자체가 KYK더라고요. 김연경. 네네. 그렇죠. KYK 인비테이셔널 2024. 그리고 전 국민 모두가 아는 그분의 등번호 10번. 10번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 스파이크를 하는 김연경 선수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는 배너가 쫙 걸려 있는데 참 멋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는 2층에 입장을 하려고 실내체육관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람들이 웅성웅성 막 모여가지고 다들 폰을 들고 막 깍 소리를 지르고 있고 바로 앞에 그 선수들이 키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다른 평범한 신장의 우리들과는 너무나 현격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데 그분들이 한 20명쯤 쭉 서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게 바로 우리 눈앞에 있는 거죠. 물론 그 앞에 그 선을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선을 쳐놓기는 했었는데 그 앞에 2층과 3층에 그냥 입장을 하려고 들어왔던 팬들이 갑자기 선수들을 바로 코앞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어서 다들 흥분한 채 물론 저희도 흥분을 해서 막 카메라를 꺼내 들고 영상을 찍고 그랬죠. 여러분들이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 김연경 선수는 실제로 보면 나 너무 잘난 척했어? 자랑하고 싶어서 김연경 선수를 실제로 보면 여러분 정말 신 같아요. 연경신이라는 게 비유적인 의미도 있지만 일단 이 사람이 자기 분야에서 쌓아온 업적이 너무 대단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죠. 국가대표로 활동한 기간이 17년이니까 얼마나 긴 기간입니까? 우리가 그동안 보아온 이 사람의 활약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어떤 위대함에 대해서 알고 있어서 그 아우라를 신적이다라고 느끼는 것도 있지만 정말로 외모가 신 같아요. 눈이 나의 눈높이와는 너무 다른 까마득한 그럼요. 곳에 있으시니까. 저희를 이렇게 저 높은 곳에서 너그럽게 이렇게 굽어보시는 그런 모양새죠. 그리고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친선 경기이다 보니까 분위기가 굉장히 부드러웠고 이제 선수들이 긴장 속에 있다기보다는 되게 즐거운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라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 선수들의 아우라, 특히 연경신의 그 아우라가 저쪽에서 좀 광휘처럼 빛이 나고 있고 그리고 저희를 비롯해서 이제 깍깍 소리를 지르면서 핸드폰을 들고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말하자면 반지의 제왕의 반지 원정대 호빗들, 샘과 프로도처럼 이렇게 밑에서 막 꽁냥냥 하고 있으면 저 멀리에 갈라드리엘처럼 그런 신적인 포스를, 엘프적인 포스를 풍기면서 연경신이 계셨습니다. 근데 메리와 피핀도 아니고 샘과 프로도는 굉장한 영웅 아닌가요? 물론 메리와 피핀도 굉장한 영웅이지만. 왜냐하면 저희 팟캐스트니까 저희가 그래도 주인공적인 역할을 하고 싶지 않나요? 호빗이라는 건 인정하지만 우리가 뭐 엘프는 될 수 없지만 그래도 호빗 중에는 좀 중요한 인물을 띈 사람들로서 또 연경신의 그런 면모를 이 말로 혓바닥으로 재현해서 여러분께 전달하는 그런 게 저희의 반지 원정대적인 임무 아닐까요? 혓바닥으로. 저는 근데 여자 배구가 요즘 굉장히 인기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이제 중계하는 장면 같은 거를 가끔씩 보게 될 때도 팬들의 그런 환호성이라든가 거기에 후원사들, 광고 업체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게 눈에 보이잖아요. 네. 지금 굉장히 주목받고 있는 스포츠다라고 하는 것. 근데 실제로 어제 그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경기를 보니까 와, 이 경기의 흥을 돋우기 위한 장치들이 우리가 야구장은 여러 번 가봤잖아요. 그러면
선수마다 응원송도 있고 그 응원 구호도 있고 선수들이 등장하는 장면, 멋있는 플레이를 바로 슬로우 모션으로 보여주는 것 등등의 여러 장치들이 있다는 건 알았지만 배구는 사실 훨씬 빠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경기 장면에 뭐 스파이크가 나왔다, 뭐 슈퍼 블럭이 나왔다, 뭐 이러면은 그걸 바로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테크닉도 굉장히 발달했지만 선수들이 입장할 때부터 흥을 엄청나게 돋우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리고 저는 배구 팬들의 그 응원의 열기가 굉장히 뜨겁고 뭔가 야구장은 제가 또 약간 야구를 오랫동안 본 야구 팬이기 때문에 당사자성을 갖고 말할게요. 야구장은 좀 아재적인 분위기가 아직은 있습니다. 술 드시는 분들도 많고 음식 냄새도 많이 풍기고 그런데 여자 배구 경기장에 갔더니 정말 여성 비율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어떤 경기에 대한 집중력 있게 응원하는 모습이 선수들에게서 받는 에너지도 있지만 이 관객석에서 어떤 뜨겁게 느껴지는 그런 에너지가 엄청 전해오더라고요. 영향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어제. 무슨 콘서트처럼 응원봉도 따로 있고 그리고 선수들이 한 명 한 명 입장을 할 때 막 뿌이 이런 게 나오면서 김수지 뭐 이렇게 소개를 하면 불꽃이 막 쫙 튀고 그러게요. 그 2층 위에서부터 양쪽에 손을 내미는 사람들의 손을 다 터치해주면서 이렇게 한 명 한 명 내려오고 그렇게 해서 코트에 한 명씩 서는 것을 한 사람 한 사람의 선수들이 제대로 호명을 받고 제대로 응원을 받으면서 입장하는 모습이 참 좋았습니다. 네. 어제 행사는 김연경 선수의 국가대표 은퇴식이기도 했지만 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여자 배구가 붐이다라고 느끼는 게 어떤 뛰어난 선수 한 명이 존재한다고 다만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물론 그 선수가 바꿔놓은 분위기라는 게 분명히 있지만 이 선수와 함께 동시대에 활동했던 우리가 도쿄올림픽 때도 정말 열광하면서 응원을 했던 그 대표팀이 있는 것이고 근데 어제 행사 같은 경우에는 김연경 선수가 본인과 비슷한 시기에 은퇴를 한 동료들 그리고 선배들까지 모아서 다 같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행사더라고요. 저는 아주 응원하면서 지켜봤던 김수지 선수, 양효진 선수 이런 선수들의 은퇴하는 모습도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모습도 마찬가지고요. 이쯤에서 톡가를 하고 갈까요? 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8톡 101화 주제는 세상에 멋있는 여자가 참 많다입니다. 톡갈 한번 할까요? 여, 둘, 톡톡톡톡톡 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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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워. 어제 경기를 했던 선수들도 또 어제 은퇴식을 한 선수들도 그리고 응원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여성 비율이 아주 높았고 그 속에 있으면서 우리도 그 울컥함과 흥겨움과 멋짐 같은 것을 아주 흠뻑 느꼈잖아요. 네. 그 기세를 이어서 오늘은 요즘 저희가 멋지다고 생각한 여자들의 이야기를 아주 왕창 한번 쏟아내 보려고 합니다. 세상에 멋있는 여자가 참 많기 때문에 생각나는 대로 하겠습니다. 1번 김연경이야. 너무 멋있어. 한 사람이 17년 동안 국가대표 선수로서 활약하고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그렇게 최고의 위치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참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그런 업적을 이룬 선수인데 또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냥 개인의 영달이 아니라 이 종목의 미래를 위해서 사람들을 움직인다는 게 본인의 영향력을 정말 효과적으로 사용하면서 또 자신이 받아온 어떤 사랑을 사회에 돌려주는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이 배구계라는 커뮤니티에 돌려주는 그런 아름다운 사례가 김연경 선수가 아닐까 싶어요. 저희가 어제 다녀온 것은 KYK 인비테이셔널 이틀의 행사 중에서 이제 친선 경기와 은퇴식 행사였고 지금 녹음을 하고 있는 일요일인 오늘은 또 세계적인 선수들 해외에서 본인과 함께 활동했던
외국의 선수들을 다 초청해서 친선 경기를 오늘 열더라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곳에서 오는 선수들은 정말 지구 반바퀴를 날아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친선 경기를 하기 위해서 김연경 선수의 초대를 받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정말 참 굉장한 영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오늘은 유소년 배구 선수들을 위한 재단 발족식도 열렸더라고요. 여러모로 이분은 국가대표의 짐을 내려놓고 이제 조금 더 자유롭게 또 현역 선수로 활동도 더 하시겠지만 지금까지 또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 그렇죠. 국가대표라는 17년간의 무게에서 잠시 놓여나서 또 즐거운 생활 하시다가 문화체육부 장관 이런 새로운 무게의 짐을 좀 떠안고 네. 돌아오셨으면 좋겠다. 저희가 그 짐을 안겨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제 마지막에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뜨거운 안녕을 부르는 장면이 있었는데 그리고 헌정 영상이 네. 모니터에 송출이 됐죠. 그 영상이 지금까지 김연경 선수의 다채로운 사진들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데 머리가 지금의 그 시그니처 헤어스타일이 아니라 좀 더 더벅머리일 때도 있고 너무 애띤 얼굴일 때도 있고 그런 사진들이 나오고 또 도쿄올림픽의 순간들 이런 게 겹쳐져서 계속 나오니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김연경 선수도 울컥하던데 어제 그렇게 큰 행사라서 연예인들도 여럿 왔었죠. 네. 저희는 마침 쌍안경을 들고 갔었기 때문에 그 VIP석 쪽을 이렇게 보면서 아 누구도 왔구나 이런 걸 봤는데 친선 경기가 끝나고 나서 다들 옷을 갈아입고 다시 한번 재입장을 하는 그런 순서가 있었는데 이 환복의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경기가 끝나고 나서 그 의자에 앉아 있는 선수들이 양말을 벗고 그 양말 속에 있던 붕대를 이렇게 푸는 장면을 봤는데 워낙에 온몸을 쓰고 하늘로 날아올랐다 착지하고 바닥을 구르고 하는 경기잖아요. 그래서 발목과 발 뒤꿈치 쪽으로 정말 붕대를 아주 정교하게 감아서 그걸 푸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 선수들이 현역에 있는 기간 동안 자신의 몸에 가해지는 여러 충격이라든가 훈련의 강도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말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복에 예상했던 시간보다 아마도 더 걸렸겠죠. 그래서 장내 사회자가 자기가 시간을 좀 때워야 되는데 마침 여기 여러 연예인분들이 계시니 제가 자리로 올라가서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하면서 마이크를 이렇게 돌렸죠. 근데 사실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수천 명 앞에서 인사를 하고 뭔가 적절한 코멘트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을 아무리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조용히 와서 그냥 경기만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자기 존재가 알려지는 것도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마이크가 송은희 씨한테 간 거예요. 송은희 씨는 심지어 마스크까지 쓰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이제 본인이 드러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1부 때는 김연경 선수 유니폼도 입고 막 응원을 하고 있었죠. 근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정말 재치 있고 유쾌하면서도 의미 있게 말씀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는 인사말이 너무 웃겼어요. 안녕하세요. 키가 조금만 더 컸으면 배구를 했을 소문입니다. 어떻게 그 순간 그런 말이 나오냐고.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냥 본인과 김연경 선수의 관계라든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김연경이 우리에게 어떤 선수였는가. 그리고 한국 배구가 김연경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이런 어떤 공식적인 의미를 짚어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동안 국가대표로서의 활약에 우리가 모두 되게 즐거웠다, 기뻤다 이런 것에 대해서 되게 감사드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송은이 멋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팟캐스트 선배님이시잖아요. 그럼요. 비밀 보장을 하고 계시는 송은이 SBN 존경합니다. 어제 아주 네, 큰 깊은 인상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쌍안경에 잡힌 또 다른 인물이 있었죠. 네. 저희가 또 참 좋아하는 배우 정려원 님이 오셨더라고요.
정려원 배우님도 제가 인스타그램으로 팔로우를 하는데 저도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네. 하지만 하나 씨는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잘 안 보잖아요. 인스타그램 자체를 잘 안 봐요, 네, 사실. 저는 잘 보거든요. 근데 이분이 원래도 배구를 좋아하셔서 경기를 보러 간 모습을 제가 봤었거든요. 근데 어제도 오셨더라고요. 근데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세계관 통합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제가 요즘 정려원 배우 드라마를 졸업이라는 드라마를 아주 재밌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고 있는 이분이 또 김연경 선수 은퇴식에 와서 그 일상 모습을 또 보게 되니까 되게 양쪽으로 반가운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교정지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동안 선우 씨가 따로 보기 시작한 드라마라서 저는 아직은 시작을 못했지만 졸업이 요즘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하나 씨한테 이제 바쁜 거 지나가면 꼭 봐라 이러고 여러 번 권했었는데 일단은 안판석 PD님 네. 드라마여서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감독님이 정성주 작가와 콤비로 만들어온 드라마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뭐 밀회라든가 풍문으로 들었소라든가 아내의 자격 이런 드라마들이 있었죠. 아주 오랜만에 신작으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듣고 기대를 갖고 보기 시작했는데 또 마침 주인공이 정려원 배우더라고요. 지금 저희 테이블 위에 마침 엘르 매거진이 놓여 있었는데 선우 씨가 엘르의 필자이기도 하니까 저희 집에 잡지가 오잖아요. 네. 거기 려원 위하준 배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죠. 배우로 활동하실 때는 정려원 배우 아닌가요? 이분도 아이돌 출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려원이라고 이제 풀네임이 아니잖아. 근데 그 이름을 얘기를 하는 거는 이분이 샤크라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임시완도 임시완 그렇죠. 배우라고 해야지. 그렇죠. 제국의 시완 아이들 배우가라고 때는 하진 않죠. 시완이지만 배우로 활동할 때는 임시완 그리고 배수지 배우 역시 아이돌이었을 때는 수지였지만 배우로 할 때는 배수지. 이렇게 네. 풀네임을 배우는 풀네임을 말씀을 해드려야 된다. 네. 정려원 위하준 배우의 인터뷰가 실려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흥미로운 지점이 신발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인터뷰에서 그 부분이 참 재밌었어요. 요즘은 캐릭터를 선택할 때 어떤 면을 보게 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이었습니다. 매번 적용되는 룰인데요. 그 캐릭터의 발이 편해야 해요. 옷이 편해야 움직이기 편하듯 저는 발이 편해야 연기하기 편한 거죠. 실제로 높은 구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발이 땅 위로 계속 떠 있거나 불편하면 저답지 않은 모습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 일단 그녀가 발이 편하다면 이야기를 시작하죠. 캐릭터를 내가 맡을지를 고민할 때 내가 맡을 그 배역이 발이 편한가? 그렇다면 나는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하는 게 생각도 못한 지점인데 요즘은 그 신발을 저희도 관찰하면서 그 얘기를 곧잘 하죠. 하이힐이 정말 눈에 띄게 사라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 맞아요. 졸업에서 정려원 배우가 맡고 있는 캐릭터가 서혜진이라는 14년 차 대치동 학원가의 스타 강사예요. 국어 강사인데 이전의 드라마들은 로맨스를 다룬다라고 하면 이 여성의 어떤 직업 세계가 있을 때 그 직업에 얼마나 충실한가, 이 사람이 본인의 커리어에서 어떤 인물인가 보다는 그것은 조금 형식적으로 다루면서 이 사람이 사랑을 만나게 되면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어떻게 이 어떤 공허함이 채워지는가에 조금 무게가 실리는 이야기들이 많았다면 졸업에서는 로맨스도 풋풋하고 설레게 잘 그리면서도 이 서혜진의 직업세계, 학원 강사로서의 어떤 치열함, 진지함, 진정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잘 그리거든요. 예전에는 이를테면은 자 이번에 또 사랑 얘긴데 이번에는 설정이 학원 강사야 이런 식이었다면은 지금은 학원 강사의 이야기야. 여기에 로맨스가 있어. 그렇죠. 이런 비중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람의 삶에. 학원 강사고 돈을 잘 벌고 입시에 복무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학교 선생님과 다르게 교육자로서의
스승됨이라기보다는 어떤 기능적인 점수를 올려주는 역할로 취급을 받지만 그러면서도 정말 한 사람을 제대로 이끌어주고 싶은 한 인간의 성장을 지켜보면서 정말로 돈보다 더 큰 효능감과 보람을 느끼는 사람의 마음 같은 게 너무 느껴져요. 이 서혜진을 보고 있으면. SNS에서 돌아다니는 영상을 봤는데 이 서혜진 선생님, 정려원 배우가 분한 이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잖아요. 막 판서를 하면서 강의하는 그런 장면을 봤는데 정말 학원 강사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스타일링을 보는 것도 참 재밌어요. 굉장히 단정하고 클래시컬한 그런 의상들을 입으면서 정려원 배우가 평소에 본인 의상을 많이 섞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 일을 사랑하면서 오래 해온 여자들, 이 시대의 여자들이라면 공감할 만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엘르 그 기사에서도 정려원 배우가 이 학원 강사로 연기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도 많이 보고 도강도 하러 갔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다고 돼 있더라고요. 사실 이분은 호주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본인은 이 대치동 학원과 그 한국에서의 고등학생들이 수업을 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알지 못했지만 그것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또 시간과 노력을 투여해서 연구를 많이 해서 우리가 보면서 소름 끼치게 국어 선생님 같다. 맞아요. 국어 강사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리고 그게 이제 뭔가 일타 강사들의 어떤 외적인 말투나 습관이나 이런 강의 뉘앙스의 디테일을 잘 습득해서 따라한다라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서서 정말 진짜 실존하는 어떤 선생님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자기 학원 원장님이라든가 아니면 학원 강사인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의 선생님과 좀 부딪히는 갈등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 되게 잘 싸워요, 이 여자가. 할 말을 해야 되는 성격인 거야. 그리고 그거를 이제 언어를 다루는 국어 선생님이기 때문에 되게 조목조목 설명을 잘하고 반박을 잘하고 강자 앞에서 강해지는 그런 면이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방금 할 말을 하는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제 저희가 갔던 그 국대 선수들 은퇴식에서 친선 경기 동안 다들 막 달아올라서 응원을 하고 그랬죠. 근데 제 옆에 선우 씨 옆에 계시던 분들이 손에다가 맞아. 뭘 막 끼고 흔들고 계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식빵 모양으로 생긴 손에 끼우는 것이었고 그거를 4명이 와가지고 그쵸. 하나씩 두 명이 두 명이 이렇게 두 개씩이었나? 아닌가? 두 명이 양손에 엄청 커다란 노란 뭔가를 끼고서 거기 글씨를 써서 붙여놨는데 그게 보니까 식빵 언니더라고요. 김연경 선수의 별명이죠. 근데 그 식빵 언니가 재밌으니까 그분들이 카메라에 몇 번 잡혀서 맞아요. 장내에 있는 커다란 화면에 그분들이 나오곤 했는데 그 옆에 선우 씨가 자꾸 조금씩 나오는 거예요. 일행인 양. 그것도 너무 재밌었죠. 우리 톡토로 여러분들 식빵 언니가 어디서 비롯했는지는 대충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까 할 말을 다하는 여자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났는데 저는 요즘 이렇게 열받으면 욕하는 여자들이 이렇게 좋지. 너무 부당하다거나 화가 나면은 식빵을 외치는 언니들이 왜 이렇게 좋을까. 식빵이라고. 민희진 대표가 생각나서 했던 말인데요. 기자회견 때요? 네. 저는 그때 굉장히 카타르시스를 느꼈거든요. 아니 사실 그렇게 욕을 하지는 않지 않았나요? 개저씨라는 말을. 이라고 했지. 그러네요. 사실 기자회견에 알맞은 말이 아니죠. 하지만 이제 이 기자회견은 사실 우리가 회차를 하나 따로 마련해서 얘기를 해도 할 말이 많을 만큼 굉장한 사건이지만 또 민감한 사안이기도 하니까. 근데 여튼 기자회견에서 40대 여성 엔터사 대표가 나와서 자신의 회사 안에서의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거친 언어를 내뱉는다는 게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적절치 않은 언행임에는 틀림없죠. 하지만 그 적절치 않음으로 생겨난 스웩과 엄청난 파장이 그 판을 뒤집어 놨잖아요. 그것은 저는 예전에 제시가 언프리티 랩스타에서 했던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사실. 더 크게. 그러니까. We're not a team. This is a competition. 잘하는데. 그 랩을 저는 그때 방송될 때 보고 너무 깜짝 놀랐었거든요. 본인은 떨어졌는데 이제 이 무대를 떠나야 됐는데 갑자기 밖에서 다시 들어오더니 아무런 반주도 없이 준비도 안 돼 있는 사람들에게 프리스타일 랩을 막 하는데 그게 잘못하면 한치만 어긋나면 정말 부끄러운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때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어 엎었죠. 근데 저는 그 랩 이후로 민희진 대표의 이 랩이 한국의 랩 역사에 남을 프리스타일 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자기가 궁지에 몰려서 할 수 있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는 것밖에 없을 때 그것을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갑자기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데까지 막 나아가면서 자신의 호소와 언변으로 또 눈물로 여론을 다 뒤집어 버렸잖아요. 그 첫 번째 기자회견이 좀 밈이 됐잖아요. 밈이 너무 많이 됐죠. 그렇죠. 근데 사실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고 다른 사람이었잖아요. 네, 완전히. 그리고 민희진 대표가 사실 저는 경영인으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라는 어필을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는 잘했던 것 같고 저는 뉴진스가 갖고 있는 어떤 큰 그림,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됐거든요. 맞아요. 두 번째 기자회견을 보고. 근데 이제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하나 씨 말처럼 좀 거친 어휘들이 튀어나오고 욕도 하게 되고 울고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굉장히 궁지에 몰린 상태에서 여러 가지가 터져 나왔잖아요. 근데 항상 약자들의 언어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기자회견에서 본 것 같아요. 저희 여둘톡에서 35화 우리가 화낼 줄 모르나라고 하는 편에서 욕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적이 있어요. 우리가 욕설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 욕설이 해주는 배출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 그것이 사실 이제 인간의 두뇌의 여러 영역을 봐도 가장 본원적으로 있는 부분에 그 터부에서부터 욕설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는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너무 강렬한 감정을 배출을 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선우 씨와 저도 길 가다가 너무 빡치는 현장을 보았을 때는 우리끼리 욕을 막 한다.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욕설을 하는 남성들의 경우에는 좋게 보인 적이 진짜 거의 없는데 여성들이 식빵 언니도 그렇고 그렇게 보이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욕설이 튀어나오는 현장을 볼 때 저는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건 여자들이 여자답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욕설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교육을 받고 자라기 때문 아닐까요? 우리 그렇죠. 스스로도 그렇고 많은 여성들이. 근데 어떤 욕설은 본인의 힘의 과시이고 상대방을 능욕하는 어떤 수단이지만 또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맥락에서의 욕설은 어떤 단말마 같은 비명이기도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죠? 영경 씨는 그저 빵을 얘기했을 뿐이잖아요. 식빵. 그럼요. 식빵 먹고 싶다. 식빵. 네, 저희가 너무 넘겨짚은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은 듭니다. 민희진 대표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어제 있었던 따끈따끈한 뉴스를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선우 씨와 제가 차를 타고 어디 가거나 할 때 좀 흥을 돋우려면은 늘 잘 트는 곡들이 에스파와 뉴진스의 곡들입니다. 네, 뉴진스의 하우스윗, 버블검, 그리고 에스파의 아마겟돈, 슈퍼노바. 이 네 곡을 거의 무한 반복하면서 틀고 있죠. 어디 갈 때마다. 근데 어제 이 두 팀이
서로 멤버를 절반씩 섞어서 각자의 곡을 함께 퍼포먼스하는 영상이 올라온 거예요. 참 이게 너무 재밌는 게 SNS를 통해서 공개됐지만 어떤 공식적인 앨범 릴리즈 이상으로 이 K-팝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되게 신선하고도 파급력이 큰 그런 어떤 기획의 공개였던 거죠. 심지어 카리나가 민지한테 그 에스파 찌라시라고 톡토로 여러분들 아시나요? 에스파의 아마겟돈을 듣지 않은 사람을 외계인이 먼저 잡아간다는 등 정말 허무맹랑한 뭐 초능력 기운 받아가세요 막 이런 게 아주 키치한 서체로 막 디자인이 되어 있는 싱글 홍보 전단 같은 건데 정말 되게 요즘 감성으로 유머러스하게 만든 그런 전단지인 거죠. 그걸 카리나가 민지한테 한 움큼 주면서 이거 회사에 뿌리라고 하이브 안에서 뿌리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매니저가 말렸지만 민지가 또 엘리베이터와 이곳저곳에 뿌렸다. 이 얘기가 어제 꽤나 웅성웅성했죠. 그게 이제 아이돌들의 버블을 구독하시는 분들이 올려서 알았어요. 근데 참 나는 개별 멤버들에 대해서 막 팬심이 있다기보다는 이제는 그 아이돌의 버블을 통해서 팬들한테 하는 멘트 같은 게 굉장히 뉴스로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또 약간 뉴스 중독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의 차원으로 버블 구독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가 너무 흥미로워지는 것은 사실은 하이브의 방시혁 의장이 미니진 대표에게 카톡으로 보냈다는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 그 카톡이 또 유명하잖아요. 앞서 언급한 기자회견에서 공개됐던 네. 대화 내용이죠. 근데 이 방시혁 의장의 세계관에서는 뉴진스와 에스파는 서로 경쟁하는 그러니까 1위 자리를 놓고 서로 경쟁하는 적이라고 하는 구도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뉴진스가 에스파를 밟아야만 원하는 1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인데 실제로 뉴진스와 에스파가 1위 자리를 놓고 경합을 하고 있는 요즘에 둘둘씩 멤버를 바꿔서 각자의 곡을 퍼포먼스를 만들었다는 게 그런 경쟁의 구도를 와해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일순간에 우리는 조음이 더 많은 세상을 만들고 있는 동료들이기도 하고 그게 경쟁자가 아니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것이 꼭 적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퍼포먼스로서 보여준 거잖아요.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음악 스타일이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음악이 기반하고 있는 정말 세계관 자체가 다른 팀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 잘하면서 이 K-팝 씬이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고 듣는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들을 거리가 풍성해지는 그런 같이 부응할 수 있는 그런 공존이 가능한 팀들인데 말하자면 한 팀이 한 팀 위에 있는 어떤 서열과 이런 위계 관계로 파악되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이 두 팀이 각자의 춤을 함께 췄다라는 게 그래서 굉장히 아름답고 대승적으로 느껴졌어요. 이게 훨씬 어른스럽지 않나요? 어떤 이 회사의 윗대가리라고 죄송해요. 윗머리가 이런 식으로 파악해서 경쟁을 부추기는 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지낼 수 있어 라는 거를 겉으로라도 이렇게 멋지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큰 사람적 행보를 이 속이 그렇게 넓다고는 보이지 않는 윗대가리 이 윗사람이 보복을 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너무 옹졸하게 대응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저희는 그 에스파와 뉴진스의 행보에 대해서 계속 응원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언급한 저희가 잘 듣고 있다는 네 곡의 경우에는 네 곡 다 정말 완성도가 높죠. 계속 즐겁게 듣고 또 저는 그 가사도 특히 요즘의 걸그룹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가사들이
참 좋아요. 사건은 다가와 오에 사건이 다가온다니. 그러니까 뭐가 다가오는 걸까? 너무 멋있지 않나요? 이미? 슈퍼노바 가사는 정말 훌륭한 것 같아요. 우린 어디서 왔나? 우리의 근원을 탐구하는. 아주 경제적인 단어들로 되어 있는데 가사 자체의 음가와 이것이 리듬과 맞아 들어가면서 가지는 파워 같은 것들이 정말 훌륭한 가사라는 생각을 저는 여러 번 했습니다. 뮤직비디오도 너무 멋지죠. 그리고 뮤직비디오를 보면 이 두 팀이 얼마나 서로 다른 미감을 지향하는가를 한눈에 알 수 있죠. 그렇죠. 슈퍼노바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정말 우주적이고 외계적인 어떤 인공미의 끝판왕. 아마게돈이 더 그렇구나. 에스파라는 팀 자체가 그런 쇠맛에 기반을 하고 있고 뉴진스는 오히려 레트로적이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리얼리티. 물론 굉장히 예쁘게 가공된 리얼리티지만 이렇게 지향하는 바가 정말 다르죠. 번갈아서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이돌들의 복장을 보면은 아까 정려원 배우가 발이 편해야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렇죠. 요즘은 걸그룹들이 운동화를 신고 퍼포먼스를 하잖아요. 그리고 복장도 다시 이제 힙합 바지의 유행이 돌아온 것도 있고 맞아요. 그것이 편안해 보이고 한 불과 여러 해 전만 하더라도 너무 짧은 치마에 아찔한 힐을 신고 굉장히 고난도의 춤을 추는 그런 그래봤자 10대 후반의 걸그룹들이 너무 많았죠. 그걸 보면은 너무 힘들어 보이곤 했어요. 그리고 그런 여러 복장이나 가사나 이런 것들이 암시하는 것들이 내가 어떤 이성의 눈에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상정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주 불편해지곤 했는데 맞아요. 요즘은 정말 예전에 그랬다는 게 오히려 생경하고 어색하게 느껴지죠. 왜 하나 씨랑 저랑 랜덤으로 케이팝들을 좀 틀어놨다가 갑자기 상당히 옛날 케이팝이 나왔죠. 몇 년 전 케이팝이 흘러나왔는데 그 노래 가사가 막 그 남자는 내 거에 손대지 마 약간 이런 식의 가사인데 너무 언제적 고조선이야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면서 정말 약간 유행에서 뒤떨어졌구나.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유행이 아니구나. 너무 옛날 거구나. 이런 감각이 확 오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노래도 조금 음악 자체가 결코 세련됐다고 할 수 없는데 가사도 그러니까 저희 둘은 너무 신기해서 좀 틀어서 일부러 들었죠. 야, 우리가 이런 시대도 있었는데 지금 얼마나 바뀌었는지 이 노래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경하게 다가오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죠. 맞아요. 왜 예전 고대 유물 같은 거에서 탄소 감소 법으로 측정하잖아. 이게 몇 년 됐나. 그 남자 내 거 이러면 일단 한 최소 10년은 됐다. 이런 느낌이 옵니다. 확실히 요즘 노래는 아닌 거죠. 왜 우리가 2NE1이 갑자기 코첼라에 나타났을 때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참 했었는데 요즘의 걸그룹들을 지켜보는 게 무척 흥미진진하고 예전에는 사실 머리가 많이 복잡했거든요. 근데 확실히 지금 뉴진스와 에스파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때의 음악을 즐기고 이들의 퍼포먼스를 보는 게 물론 너무 저체중이고 그 몸매를 가꾸려면은 또 어떤 다이어트 자발적이라 하더라도 어떤 가혹함이 있을까를 생각하며 마음이 또 여전히 편치 않기는 하지만 적어도 음악적인 면에서는 흥미롭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요즘 사람들, 요즘 걸그룹들을 보면서 느끼는 이런 멋있음이 있다면 또 우리보다 한참 언니를 보면서 느끼는 멋있음도 또 있죠. 왜 유튜브 채널의 경우에는 친구들끼리 보는 채널이 다 갈리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공중파의 시대도 아니고 각자 취향에 맞춰서 보는 유튜브가 다 다른데 요즘 제 주변에서는 좀 언급이 많이 되는 채널이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채널이에요. 영상이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 벌써 구독자가 3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최하정 배우, 최하정 씨의 경우에는 DJ로 SBS 라디오 파워타임을 아주 오랫동안 진행을 했었죠. 근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라디오를 그만두셨고 사실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오랫동안
잘 해오신 걸로 아는데 뭐 SBS 라디오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김창완 씨도 그렇고 비슷한 시기에 다들 라디오를 그만두셨더라고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저도 몇 개 봤는데 정말 유튜브는 캐릭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계기는 홍진경 씨 채널에 이제 게스트로 출연한 적이 있었고 공부왕 찐천재 홍진경 그 채널의 PD분이 이 최하정 씨 집에 가서 이제 생활하는 모습, 뭐 음식하는 거, 평소에 뭘 어떻게 해서 먹는지 이런 것들을 촬영해서 내보낸 게 먼저 있었고 그러고 나서 한 1년쯤 지나서 개인 유튜브를 오픈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면서 느껴지는 거는 정말 잘 드신다는 거죠. 제가 또 여둘톡을 대표하는 묵고제비잖아요. 우리 먹을 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먹을 줄 아는 사람에 대한 좀 타고난 리스펙트와 호감이 있어요. 이걸 이렇게 먹는다고? 그러니까 그 같은 블러드의 사람들끼리 알아보는 그런 거 있잖아요. 언니 우리 과네 약간 이러면서. 근데 맛있게 먹고 잘 먹고 그리고 배고픈 사람을 두고 보지 못하고 계속 뭔가를 해서 먹이고 그 집에 가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말이 언니 나 배고파 라든가 배가 출출하네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그리고 최하정 씨는 정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맞아요. 봐왔던 우리 탤런트라는 말 있잖아요. 맞아요, 탤런트. 맞아요. 탤런트도 아니야. 옛날의 탤런트. TV에 나오는 배우들을 그렇게 언급을 했었죠. 정말 오랫동안 봐온 언니인데 왜 언니들 옆에서 놀아보면 그렇잖아요. 언니들은 진짜 아는 게 많잖아요. 뭐 취향적으로도 그렇고 뭐 의식주적으로도 그렇고 생활면에서도 그렇고 그냥 옆에서 같이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걸 얻게 되죠. 근데 언니들이 막 퍼주는 것도 있고 그냥 뭘 주려고 하지 않아도 내가 옆에 있다 보면은 알게 되고 배우게 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최하정 씨도 좀 그런 존재인 것 같고 이제 홍진경 씨가 이 집에 유튜브 10만 구독자 이런 걸 축하하면서 꽃을 사들고 찾아가는 장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또 물론 먹을 거를 엄청 해서 주시죠. 뭐 이렇게 생지를 구워가지고 티슈 브레드, 페스트리 식빵 같은 거를 막 만들어주면서 땅콩 버터를 막 퍼서 주면서 반찬으로 빵에 이렇게 싸서 먹으라고 막 먹여주고 디저트는 묵은지에 누룽지. 묵은지 너무 맛있게 볶아가지고 들기름에다가 그리고 멸치 다시다 솔솔 뿌려서 막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와중에 너무 웃긴 게 홍진경 씨가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언니 이거 어디서 샀어? 언니 이거 어디 거야? 근데 그 모습이 뭐냐면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꽃 수업을 받잖아요. 그게 수아진의 진선배, 플로리스트인 진선배가 선생님으로 가르쳐주고 4명의 모임인데 그리고 수선배가 본인의 집을 수업 공간으로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수선배네 집에 가면은 항상 언니들 집에는 신기한 게 많죠. 먹는 것도 뭔가 좋아 보이고 뭐 쓰는 물건도 좋아 보이고 그래서 선배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어디 거야? 이러면은 또 이거는 이게 너무 편해. 살아있는 홈쇼핑이야. 링크 보내주고 막 너무너무 솔깃하게 얘기를 해주고 또 거기서 막 먹어보고 서로 그러니까 맨날 하는 일이 링크 따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디서 주문해 이러면서. 그래서 최근에 제가 샀던 게 콩물 제조 기계잖아요. 그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이 더워져서 콩국수를 좀 해먹어야겠다 그걸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조금 사용 안 한 지가 됐는데 어쨌거나 조금 쌀쌀할 때까지는 맞아요. 그 따끈하게 그걸로 두유를 만들어서 많이 먹었죠. 근데 현수 선배도 재밌는 것은 그것을 자기의 60대 언니들 모임에서 그 아이템을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를 괜찮다. 콩물 한 잔 마셔보고 이건 사야겠다 해가지고 그날 이제 링크를 받아왔죠. 근데 그런 식으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제가 이제 수아진 우리 선배들 옆에 있으면서 느끼는 어떤 재미 그리고 안정감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는 것도 많고 그런 거를 최하정 씨 유튜브 보면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선우 씨가 해화연에 가서 언니들 옆에서 보고 듣고 느끼는 여러 가지 것들을 최하정 씨 유튜브를 보면서 그래 언니들이 해주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그 얘기가 또 좀 마음이 쓰였어요.
최하정 씨는 정말 명랑한 캐릭터잖아요. 그쵸. 구김살이 없고 물론 뭐 카메라 앞에서의 모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디 스튜디오에 가서 정제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본인의 집에서 친구와 함께 수다 떨고 뭘 만들어 먹는 모습을 그렇게까지 가장하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자신의 본 모습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명랑한 사람인데도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분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을 안 한 여성인데 굉장히 즐겁게 산다는 이유로 혹은 뭐 성격이 발랄하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런 걸 보면 아 정말 그냥 항상 남을 욕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기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표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과 응원을 보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우 씨 그 얘기 해주세요. 어느 날 진 선배가 예전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최하정 씨도 지금 63세? 63세더라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셨고 최하정 씨는 예전부터 아주 독특한 아주 개성이 강한 이미지가 있었죠. 예나 지금이나 아주 밝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한국이 아닌 어떤 그게 정확히 어느 나라라고는 할 수 없지만 묘한 이국적인 느낌이 있으면서 그 이국적인 느낌 때문인지 좀 요정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데 이 61년생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어려 보이고 지금도 피부가 너무 좋고 예전과 똑같은 몸매를 유지하고 있고 이런 것을 너무 상찬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 개성이 강하고 가부장제에 편입되지 않았고 자신의 일을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자신의 색깔을 계속 유지해오고 있는 어떤 여성이 그 자신다움을 드러낼 수 있는 채널이 생겼고 거기에 우리는 응원의 말을 보태고 싶다라는 개념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60대 여성이 혼자 잘 살아가는 반려견 한 마리와 함께 혼자 즐겁게 살고 집에 늘 친구들을 불러서 요리를 하고 이런 모습을 미디어에서 본다라는 거 물론 개인 미디어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환기하는 면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특히나 저희 같은 70년대생들 계속해서 어떤 정상가족의 모습 어떤 그 연령대에 꽉 짜여진 표본 같은 상의 여성들의 모습을 주로 보면서 자라온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이 더 많이 노출될 때 이후의 세대들은 훨씬 자유롭게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뭐 저희가 여자들이 살고 있습니다를 쓴 이유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진 선배도 결혼 안 했고 저도 결혼 안 했잖아요. 둘이서 밥을 먹으면서 술을 한잔 하다가 이제 진 선배는 저를 20대 때부터 봐왔고 이제 서로의 뭐 연애사도 조금씩은 알고 있고 이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 우리가 자유롭고 참 좋으니까 그런 맥락에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진 선배가 너나 나나 하마터면 결혼할 뻔했잖아. 이러는 거예요. 하마터면. 근데 그게 약간 내부자 농담이기도 하죠. 왜냐면 뭐 진 선배는 이제 50대가 막 됐고 저는 40대 후반이고 우리는 어디 가면 예전 같으면은 약간 결혼을 못한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약간 뭐 문제가 낙오된 있는 것처럼 그런 식의 취급을 받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는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결혼을 못해서 막 뭔가 패배감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물론 결혼한 사람들은 결혼한 사람들대로의 행복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건 뭐 안 가본 길이니까 그렇게 아쉽지도 않고 우리는 우리대로 즐겁게 잘 살고 있는데 하지만 또 결혼을 했더라면 여러 가지로 또 번거로움이 있었겠죠. 지금처럼 홀가분하지는 않았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끼리 내부자 농담을 하면서 하마터면이라는 그 부사가 너무 웃긴 거예요. 그게 진 선배 때나 우리 세대가 20대 때 결혼을 안 한 채로 50을 맞거나 40대 후반이 되면 우리는
그래도 되는 걸까? 오히려 그러면은- 막 굉장히 끔찍하거나 이런 것처럼 세뇌를 당했죠. 우리는. 그쵸. 우리 세대에는. 그때쯤 되면은 내 노후가 너무 불안해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는 아주 힘든 일일 거야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으름장에 비해서 괜찮은데? 뭐 그렇게 문제도 없고 우린 굉장히 즐겁게 잘 지내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할 수 있는 내부자 농담인 거죠. 그렇죠. 듣고 계신 기혼의 톡토로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든 없으시든 간에 기혼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행복 같은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폄하하거나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럼요. 하지만 우리가 자라오는 시대 동안만 하더라도 결혼이라는 게 너무 당연한 전제 같은 것이었는데 결혼의 길을 걷지 않은 사람들도 그 나름의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는 얘기죠. 맞아요. 그러고 보니까 진 선배가 저한테 정말 그 맛있는 거 많이 알려주고 뭐 해서 먹여주기도 하고 그런 커다란 도마를 가진 도맛집 같은 선배네요. 최하정 씨처럼요? 네네. 이번에는 수선배 생일이라고 선물로 간장게장을 만들어 온 거예요. 와, 저 그 사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생일 선물로 간장게장을 해다 줄 수가 있지? 한복녀 선생님도 아니고. 또 그게 너무 맛있는 거지. 알배기 안캐로 딱 만들어가지고 3일 되면 제일 맛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 비법을 제가 또 전수를 받았는데 올해는 시즌이 지나가서 내년에 꼭 시도를 해보고 싶습니다. 갑자기 너무 배가 고파집니다. 근데 그렇게 결혼만이 꼭 정답이 아니고 결혼 외의 길, 그러니까 비혼의 길일 수도 있고 결혼을 했다가 맞지 않아서 이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모습이 특히 여성의 경우 눈에 계속 보인다는 거 그리고 그 삶이 나쁘지 않고 그 나름의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게 굉장히 큰 위로를 또 주기도 하잖아요. 최근에 고현정 배우가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게 또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 채널을 보지는 않았는데 사진이 이렇게 도는 것들을 여러 번 봤고 그리고 아주 반가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사실 지금까지는 여러 곳에서 악플? 안 좋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그 정재영 씨 유튜브 요정재영? 네, 요정재형의 요정식탁 코너에 나가서 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좀 이 사람은 정말 대화를 해보면 재밌겠다 이런 호감이 드는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되게 좋은 댓글을 많이 남겨줘서 그걸 보고 용기를 얻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드러내고 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평가가 넘치도록 쏟아져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은 여성들에게는 이래야 한다라고 사회적으로 기대하는 어떤 기대치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이래야 하고 이 나이 때는 이런 모습이어야 하고 아까 우리가 욕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욕하는 것도 뭐 남자가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여자가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몸가짐이라든가 그 많은 기대 때문에 아주 바라는 상이 좁아져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좁은 틀에 들어맞지 않는 여자에게는 굉장히 가혹한 평가를 쉽게 하는 거죠. 잠깐만요. 선우 씨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 제일 앞에 썼던 말이 뭐였죠? 크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이 그런 좁은 프레임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프레임 속에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겠죠. 그렇죠. 왜 그리스 신화에 여행자의 다리를 그 침대에 맞춰가지고 프로크루스테스였나? 네. 그 침대가 등장하잖아요. 여관방에. 그래서 다리가 짧으면은 늘려서 죽이고 다리가 길면은 잘라서 죽이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여성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기준이 저는 그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 같아요. 우리는 늘려서 죽겠죠? 우린 작으니까. 우린 호빗들이니까. 식빵 언니는 잘려서 죽어요, 그러면. 그렇죠. 네. 여자는 이런저러한 모양새에 이런저러한 말투에 이런저러하게
어떤 나이가 되면 결혼해서 애 낳고 이렇게 살아야지 라는 게 너무 촘촘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 조금 다르면은 정말 칼을 맞는 거죠. 여성에 대해서 유독 가혹하게 어떤 평가가 내려지고 그런 댓글들이 붙는다면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크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여자들이 더 많아져야 된다. 아까 저희가 봤던 정려원 배우 인터뷰가 있었던 엘르 매거진 6월호 표지 모델은 올해 78세 윤여정 배우였습니다. 티파니 협찬을 받은 화보였는데 그 표지 사진에 눈을 감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컷을 셀렉하기 참 쉽지 않은데. 아, 그러게요. 그 화보가 다 너무 좋았어요.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서 계신 것도 있고 이 78세 배우의 이 개성 강한 모습을 아주 위트 있으면서도 그 사람답게 담아낸 화보라서 저는 아주 흥미롭게 보았는데 그 헤드라인도 윤여정은 이렇게나 윤여정이다 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다 알지 않을까요? 근데 그 인터뷰도 참 재밌는 게 이런 언급이 나와요. 윤여정 선생님도 본인이 젊었을 때는 절대로 주류의 배우가 아니었다. 그러니까 본인 외모도 그렇고 맞는 역할이나 캐릭터도 절대 주류의 어떤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본인은 스타였던 적이 없고 배우를 직업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살다 보니까 멋있다는 얘기를 듣게 돼서 그냥 그런 말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회에서 어떤 정말 주류의 말하자면 미모 트로이카 뭐라고 하는 어떤 시대의 막 3대 배우 이런 데 들어가지 않던 여성 배우가 그리고 해외에서 혼자서 싱글맘으로 열심히 살던 10여 년의 기간이 있었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도 정말 두 아들을 양육해야 돼서 어떤 일이건 받아서 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기간이 있어서 본인이 연기적으로 트레이닝이 됐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 한 사람의 아주 긴 인생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쏟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좀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오늘 뉴진스와 에스파 얘기도 하고 정려원 배우, 송은이 선배님, 민희진 대표, 김연경 선수, 최하정 씨, 고현정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아주 다양한 연령대의 여성이죠. 그리고 이 여성들이 각자의 분야에서 아주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일을 해온 사람들이죠. 정려원 배우의 경우 아까 우리가 정려원, 여원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샤크라 출신이잖아요. 가라가라 간다, 확 간다, 내 안에 탁 간다. 이거 뭐지? 아니 얼마나 그때 당시에 핫했는데 샤크라 한 맞아요. 한이 제목으로 제목이 한이었어. 노래 제목으로 이렇게 올라오기도 참 쉽지 않은 한 글자죠. 정말 그 어떤 한스러운 메이저 컨텐츠가 아주 파격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여튼 열심히 자신의 영역에서 활동했던 여성들이 그 잠깐의 커리어 동안 빛나고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동안 다른 분야에 새롭게 도전도 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하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줄 때 우리는 크고 뾰족하고 울퉁불퉁한 다양한 삶을 더 상상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제가 사랑한다고 말할 용기에 그런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구절을 썼고 정말 더 다양한 여자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그 여자들을 오래 보고 싶어요. 연예계의 특성일 수도 있지만 반짝했다가 사라지는 사람들도 많고 사실 그렇게 사라져서 연예인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으로 또 잘 살면 괜찮지만 어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사람을 쥐어짜서 사람의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돌아가는 잔혹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엔딩을 맞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특히 여성의 경우 그 여성이 나이가 든다는 것을 부정하고
젊고 아름다운 그때의 외모만을 취하고 그 이후에는 더 어리고 더 날씬하고 예쁜 여성에게로 관심이 옮겨가고 이런 걸 오랫동안 우리가 많이 봤죠. 맞아요. 우리가 샤크라로 처음 만났던 려원 씨를 지금 정려원 배우로 40대가 되어서 보고 있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탤런트로 만난 최화정 언니가 라디오를 30년 가까이 하고 또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유튜브라는 이런 모습을 더 많은 여성들에게서 오래 보고 싶습니다. 아, 그리고 배구계에서 또 한국의 문화체육계에서 새로운 행보를 시작하게 될 김연경 선수도 오래 보고 싶습니다. 높은 자리에서. 가만히 계셔도 높으시지만 댓글 소개 시간입니다. 사연과 광고 문의는 W2Talking, W 숫자 2, TALKING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 라이브로 100회를 특집으로 진행하면서 그 이전 댓글을 못 읽었어요. 댓글이 그쵸. 많이 쌓였는데 좀 뽑아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백화 때 소개를 미처 못했던 99화 제철을 제대로 누려보자에 대한 댓글을 먼저 좀 읽어볼게요. 주제가 제철을 제대로 누려보자이고 저희가 또 여두레드로 김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을 소개했잖아요. 그 영향인지 많은 톡토로들이 본인 주변의 제철 사진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은 6월 5일부터 시작된 망종의 기간인데요. 그 이전 소만이 우리나라에 정말 몇 년 만에 미세먼지 황사가 없는 너무 쾌청하고 아름다운 봄이었죠. 너무 덥지도 춥지도 않은. 2024년의 소만은 확실하게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1041-9450님께서 제철 행복, 김신지 작가님, 요리 작가님, 그림을 그리신 분이죠. 요리 작가님 모두 넘넘 좋아해서 구입해놓고 정신없이 살고 있었는데 여둘톡 덕분에 읽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니 역시 너무 좋네요. 저도 탐조인인데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흔한 새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꽃 이름을 알아가는 것처럼 새 이름을 알아가는 것도 참 즐겁답니다. 세상이 넓어져요. 소개하고 싶은 새는 딱새입니다. 딱딱 소리를 내서 딱새인데 요즘 번식기라 수컷이 정말 아름답게 웁니다. 주황빛 배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저희 최애 새랍니다 하면서 사진 올려주셨는데 사진을 좋은 카메라로 찍으셨는지 정말 선명하고 딱새가 너무 귀엽습니다. 너무 예뻐요. 정말 이 동글동글한 쉐입과 오렌지색 배 부분이 빵빵한 배. 나중에 어디선가 만나게 되면 굉장히 반가울 것 같습니다. 이름도 너무 귀엽지 않나요? 딱새. 그러게요. 미스티 HH님의 댓글입니다. 전 요새 동네에서 탐조 모임을 때때로 참여하는데요. 잊지 않고 같은 계절이면 도시의 작은 동네 뒷산에도 찾아드는 새들 덕분에 제철을 누리고 있어요. 몰랐을 땐 안 들리던 다양한 텃새와 철새들의 노랫소리를 가만히 듣다 보면 방송에서도 말씀하신 현재에 머물고 있다는 감각을 느끼곤 합니다. 다만 행복감을 느끼는 동시에 갑갑한 현실도 마주하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산의 한쪽 사면을 다 밀어버리고 단일 수종, 심지어 남쪽 수종을 심는다던가 비합리적인 숲 무장의 길, 그러니까 진입부까지의 경사는 아랑곳 않는 그런 것을 과도하게 만든다던가 산의 벌레들을 잡을 요량으로 나무에 설치한 강력한 끈끈이들을 보게 될 때면 또 인간에 대해 쉽게 냉소하게 되고 허무해지기도 해요. 벌레가 없으면 자연 생태계는 유지될 수 없는데 말이죠. 지금 6번째 대멸종이라는 책을 읽고 있고 김신지 작가님의 제철 행복을 얼마 전에 구매했는데 마침 날은 너무나 좋고 여둘톡에선 제철을 누리는 행복에 대해 말씀해 주셔서 뭔가 제 삶에 보이지 않는 선들이 연결되어 있나 하는 생각을 하며 방송 들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제철의 행복을 오래도록 평화롭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저 누리기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제철에 들으면 더욱 좋은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진은 얼마 전 탐조 모임에서 만난 여름 철새 파랑새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사진을 첨부해 주셨어요. 네. 이 사진에서는 좀 멀리에서 나무와 함께 파랑새의 모습을 포착을 해주셔서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지는 않는데 파랑새가 확실히 파랑새긴 하네요. 그러게요. 이 색깔이 평소에 새들에게서 잘 볼 수 없는 그런 파란색이어서 멀리서 보면서도 뭔가 특별하다는 느낌이 확 옵니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야림님의 댓글입니다. 과거의 후회, 미래의 불안에서 현재로 마음을 가져오는 것. 출근길에 팟캐스트를 들으며 이 말이 참 위로가 됩니다. 오늘은 저희 마지막 출근길이에요. 운전하면서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는데도 마음이 웅성거리고 불안함이 자꾸만 들어서 여둘톡 들어야겠다 했는데 저도 모르게 여둘톡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느꼈었나 봐요. 그리고 그 이유를 바로 듣게 돼서 신기한 우연이었습니다. 어느새 99화를 맞이하고 다음 주는 100화네요. 2년 전 무렵 근무지를 옮기면서 이사와 독립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때 여둘톡이 시작했고 그때부터 저에게 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답니다. 시간이 흘러서 저는 적응도 했지만 갈증도 느끼게 되면서 회사를 나오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려고 해요. 불안한 마음을 열심히 현재로 되돌려서 오늘 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고 와야겠습니다. 저도 나중에 99화를 다시 들으면서 그때 그랬지. 그런 시기가 있었지 할 것 같아요. 마치 일하다가 한숨 돌리면 그 자리에 있는 나무처럼 늘 제철 팟캐스트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네오휴먼님의 댓글입니다. 꽃 이름 잘 아는 사람을 언급하시니 문득 영화 괴물의 요리군이 떠오르네요. 쉽지 않은 하루하루를 견디면서도 주변에 피어난 풀꽃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줄 아는 영특함에 눈물 맺혔던 저도 꽃 이름을 알게 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2022년 늦겨울에 추위를 무릅쓰고 산책 나갔다가 만난 크로커스입니다. 겨울에 휑한 공원 흙밭에 연보라색 꽃이 피어 있는 게 신기해서 사진을 찍고 검색해 보니 겨울 끝자락에 피는 꽃이라는 설명이 나오더라고요. 겨울 끝 무렵에 피어났으니 이 친구는 앞으로 맞이할 봄날의 하루하루가 오늘보다 따뜻하겠구나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쩌면 제 삶도 크로커스처럼 처음에 추웠다가 점점 온화해지지 않을까 하는 짐작도 해봤고요. 2023년, 2024년 해마다 제철이 오면 어김없이 보란듯이 피어나는 크로커스를 만나 삶을 이어가는 존재에 대한 반가움과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내년 2월에도 피어날 연보라색 향연에게 안부 전하러 가야지 하면서 버티는 힘도 생기고요. 꽃 한 송이의 이름을 알게 됐을 뿐인데 이렇게 특별한 능력이 생겼네요. 와, 이 말씀 너무 좋지 않나요? 마지막 문장이 정말 좋네요.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 새 한 종류의 이름을 알게 되면서 조금씩 이렇게 삶이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100화를 많은 톡토로 분들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햇살 사람님께서 오랜만에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새벽 자전거를 타면서 여둘톡 제철 방송을 들었어요. 역시 톡토로이즈 에브리웨어. 전 세계에서 열화와 같이 보내주시는 성원에 아무렴 그렇지 하면서 무척 기뻤어요. 그리고 고래토로님 사연을 듣고 참 기쁘고 같은 마음이라 반가웠어요. 저도 몇 번이나 언니들에게 힘들었던 개인 사정을 토로하면서 힘받고 위로받고 했었는데요. 인생의 여러 쓴 순간들을 여둘톡 들으면서 이겨내고 어디에나 있는 톡토로 여러분들의 톡토로 유니버스에서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언니들을 보면서 그토록 동경하던 작가의 세계에 내가 제일 못하는 나댐으로 들어설 수 있게 되었거든요. 저도 원고를 쓰고 마지막에 이것이 책이 될 만한가 고민할 때 마침 들은 방송이 나데라였습니다. 어쩌면 여둘톡은 이렇게 모두를 위한 방송인데 저 하나를 위한 방송 같은 착각을 주시는지요. 그렇게 나댐의 결과 어제 저도 책을 계약하고 왔습니다. 삶이라는 게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죽도록 아픈 시절에도 웃는 순간이 있고 모든 것에 눈 질끈 감고 싶은 순간에도 또 위로가 되는 존재가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들을 가꾸는데 건강한 방향으로 늘 좋은 영향 주시는 언니들에게 감사한 마음 보냅니다. 이렇게 좋은 방송 열어주시고 100회나 되는 동안 쭉 이어주셔서 감사해요. 어느 분이 200회 특집이라고 당당하게 보내주신 축하가 왜 이리 든든한지요. 사랑합니다 언니들 하셨네요. 지난번에 고래토로님 사연을 저희가 읽었었죠. 여들토 글쓰기 편을 듣고 글을 더 열심히 쓰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나데라 편을 듣고 나댔던 사연이 결국 책 계약으로 이어졌다는 그 고래토로님의 댓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토로예요. 100회 특집이라 처음으로 긴 메일을 쓰고 이건 너무 길어서 소개되진 않을 거야. 지레 겁먹고 소심한 마음이었는데 라이브 중에 고래토로 이름이 불려서 얼마나 놀랍게요. 게다가 제 사연 읽는 작가님들의 눈빛과 끄덕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니. 게다가 수많은 톡토로들의 실시간 응원까지. 라이브 끝나고 사연을 마저 다 읽어주시는 정성에 또 감동했습니다. 작가님들 덕에 제 이야기가 세상에 나올 수 있게 되었다고 해도 정말 과언이 아니에요. 지난 힘듦을 보상받는 듯한 느낌이 드는 오늘입니다. 왜 사연이나 댓글 남기는 것조차도 내 글은 읽히지 않을 거야 생각하며 그간 주저했을까요? 처음 보낸 메일이 무려 100회 특집에 이렇게 읽히다니 여러모로 작가님들은 진정 행운 요정이십니다. 존경하고 사랑해요 해주셨어요. 사연을 보내주셔도 여러 맥락이라든가 그때의 사정으로 저희가 좋은 메일이지만 못 읽어드릴 때도 있어요. 그럼요. 하지만 그래도 사연을 보내고 또 사연을 보내면서 스스로도 마음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저희가 모든 메일을 다 꼼꼼히 읽고 있으니까요. 보내시고 싶은 사연이 있다면은 꼭 보내주십시오. 네, 그리고 고래토로님의 사연을 많은 톡토로님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셨습니다. 하트스토퍼님의 댓글입니다. 너무 웃었어요. 가끔 부모님이 투닥거리셔서 싸우지들 마셔라 하면 싸우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 일상이다. 이걸 멈추면 갈 때가 된 거다. 하시는데 두 분 다투는 거 아니란 말에 이 대사가 오버랩 됐어요. 크크크. 라방 놓쳐서 아쉬웠는데 괄호 열고 저도 이자람 장군님 공연 갔었거든요. 그날 이자람 장군님의 노인과 바다 공연이 있어서 그거 보러 간다고 라이브 시간과 겹친다고 하신 톡토로 분들이 좀 계셨습니다. 실시간으로 듣는 것 마냥 생생해서 너무 즐겁습니다. 우당탕탕이어서 더 잔칫날 같고 신나요. 생 라이브의 맛 하셨네요. 문비치님의 댓글입니다. 와, 이번 에피소드 진짜 스펙터클 다이내믹 넘넘 재밌었어요. 마치 짠 것처럼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우당탕탕에 하나 선우 작가님 대처하시는 방식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빵빵 터졌답니다. 마치 실수하는 아빠와 한숨 쉬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르는 크크크크. 작가님들은 몹시 놀라고 당황하셨겠지만 저희에게는 작가님들을 한층 더 가깝게 느끼는 계기가 되어 더더욱 좋았습니다. 핫뚜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산토로님의 댓글입니다. 우당탕 쿵탕 시작해서 마지막엔 인생에 관한 따뜻하고 의미 있는 가치관까지 너무 재미있으면서도 말초적 재미만을 주는 것이 아닌 인생의 즐거움을 주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에피소드였습니다. 평상시엔 출퇴근길에만 들었는데 오늘은 집에서 끝까지 다 들었네요. 인생을 살다가 우울해지면 다시 듣고 싶은 에피소드입니다. 100회 너무 축하드리고 평생 함께 해주세요 하셨네요. 라이브를 그렇게 우당탕탕 해도 어떤 분께는 인생을 살다가 우울해지면 다시 듣고 싶은 에피소드로 태어날 수도 있다. 그러게요. 저희도 앞으로 한결 가볍게 실수를 해도 여러분께 웃음을 드리면 그만이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살다가 우울해지시는 분들은 이번 100화 그리고 지난 19화였죠. 저희의 사투리 특집 찾아서 들으시면 한결 밝아지실 것 같습니다. 삶의 의미를 질문해 주셨던 맨 마지막 사연이었죠. 군토로님의 사연에 대한 말씀이셨을 텐데 군토로님이 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네. 세상에 제가 보낸 메일이 이렇게 빨리 소개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아니 사실 소개될 거라는 생각조차 못했지만요. 운전하면서 듣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극아이인 제가 100만 번 고민하다가 보낸 메일이었는데 이렇게나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다니요. 게다가 100회 특집에 출연하게 되어 더욱 의미 있고 영광스러웠습니다. 늦었지만 100회 축하드려요. 지난 10년간 사람이란 존재에 너무 질려버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종종 했는데 작가님들의 답변을 들으며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한화선우 작가님 덕분에 이제는 왜가 아닌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관점을 바꿔야 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작가님들께서 전환 스위치를 탁 하고 올려주신 것 같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참, 저는 저녁 후에 독립서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언젠가 두 분의 북토크를 저의 서점에서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꿈꿔보겠습니다. 군토로 드림 하셨어요. 와, 꼭 그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토로입니다 하면서 섭외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하겠습니다. 란토로님의 댓글입니다. 백화는 여둘 애드가 없는 에피소드였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에피소드의 숨은 여둘 애드는 김혜순 시인의 시집이라고 생각하게 되네요. 와, 귀를 의심하는 강렬한 전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참신한 표현을 들으며 입이 떡 벌어졌네요. 시집 구매하러 갑니다. 좋은 시인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들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하셨네요. 처음에는 김혜순 시인의 이름을 김애순으로 잘못 알아들으시고 시집 제목 날개의 환상통을 검색해서 제대로 다시 아셨다고 하셨습니다. 저의 발음이 좀 미흡했네요. 김혜순 시인입니다. 이번 100일화 주제가 세상에 멋있는 여자가 참 많다인데 당연히 김혜순 시인 너무너무 멋있는 여성이시죠. 그렇죠. 저희 이번 주제 세상에 멋있는 여자가 참 많다 이거는 뭐 1탄, 2탄, 3탄, 4탄 시리즈로 고민사연처럼 계속해도 될 것 같지 않나요? 그때그때 너무 얘기할 말이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선우 씨가 골랐던 날개 환상통 시집은 전미도서비평가협회상 시부문 수상을 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다른 시집 죽음의 자서전으로 너무너무 권위 있는 상인 캐나다의 그리핀 시문학상을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시인의 명예라는 것은 또 수상과는 별개로 있는 것이지만 김혜순 시인 혹시 지금 모르고 계셨다고 하니까 한번 사진 찾아보세요. 너무 멋있으세요. 대연동 후투티님께서 이번 화 너무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일이 있어 라이브 초반만 보다 못 봤는데 방송을 들으니 더 아쉽네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되죠. 김톨콩 비스트롱나우 계정 인스타로 가시면은 여전히 라이브 방송이 올라가 있습니다. 김하나 작가님께 질문이 있어요. 저도 작가님처럼 HSP, 그러니까 매우 예민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인 것 같은데 고지식하고 보수적으로 자란 K 장녀이다 보니 나대고 경거망동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작가님은 예민한 편이시라는데도 어쩜 그리 잘 나대시는지 매우 긍정적으로. 예민한 것과 나댐은 상관이 없는 건지 혹시 작가님도 어떤 계기가 있어서 깨닫게 되신 건지 궁금해요. 부끄러워서 댓글 잘 안 다는데 새벽 감성으로 한번 써봅니다 하셨는데요. 이 모든 자세한 사정은 말하기에 상세하게 써두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민함과 나댐의 상관관계 거기 다 쓰여 있습니다. 심지어 첫 문장이 나는 내성적인 아이였다. 맞나요? 그렇게 시작을 하죠. 말하기가. 뭐였더라? 뭐 대충 그런 의미였어요. 첫 챕터 제목이 내성적인 아이고 첫 문장이 이거네요. 나는 늘 두려웠다. 완전 다르게 기억하고 있네 내가.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늘 두려웠다. 목소리를 내기가, 낯선 사람을 대하기가, 나의 이야기를 꺼내기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은 조금 초현실적이다. 그런데 이랬던 아이가 팟캐스트를 2시간씩 하면서 막 100회씩이나 하고 이러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성장캐다. 나댐캐다. 성장해서 나댐캐. 나댐캐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회차에서 레베카 영상 보내달라고 했더니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겁 많은 톡토로의 운전 장기 프로젝트 보고 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메일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들. 저는 서울 모처에 살고 있는 겁이 참 많은 톡토로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운전을 안 하시고 저도 차 타는 것을 안 좋아해서 한평생을 지하철과 기차를 타고 살아왔습니다. 집순이라 나들이도 거의 하지 않아 별로 불편한 줄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게다가 저도 80년대생 여자라서 여자가 무슨 운전이냐, 차 있는 남자 만나라 던가 여자가 운전하는 건 팔자가 드센 거라 안 좋다 라는 말들을 20대 초반부터 듣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 잠시 일을 쉬는 기간이 생겨서 더 늦으면 면허조차 못 따겠다는 생각이 들어 35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면허를 따게 되었습니다. 늦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면허를 딸 때도 남들보다 웃돈을 주고 수업을 2배나 받고서 시험을 쳤습니다. 당시에 기능도 100점, 도로주행도 감점 없이 한 번에 통과했는데도 왜인지 자신감이 생기지 않았어요. 게다가 집에 차가 없으니 운전 연습도 못했고요. 그렇게 면허를 땄다는 것에 그저 만족하고 지내던 중 여둘톡의 운전 에피소드를 듣고 제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제가 운전을 해야겠다고 다짐한 건 외할머니께서 10년 가까이 치매로 고생을 하시고 92살에 별이 되셨을 때 엄마가 하셨던 말 때문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고생한 분을 어디 나들이라도 자주 시켜드릴 걸 운전을 안 해서 그걸 못 해드린 게 그렇게 한이 된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저 소원을 이뤄야겠다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게다가 엄마는 저와 다르게 굉장한 외향인이셔서 콧바람 쐬는 걸 아주 좋아하시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 후로 1년간 덜 먹고 안 사고 버는 족족 적금 통장에 넣어 종잣돈을 만들어서 작년에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야심차게 운전 연수를 시작했는데 처음 만난 강사 선생님은 너무나 빨리빨리의 민족 그 자체였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성이신 그분은 5번 만에 저를 베테랑이라도 만들 기세로 밀어붙였고 평생 택시도 잘 안 타서 도로 자체가 익숙하지 않은 저를 아주 답답해 하셨습니다. 4번째 수업을 받을 때쯤 그냥 운전 포기하고 이 차 팔까 하는 생각도 잠시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 포기할 수 없었고 여성 강사분을 찾아 계약을 하고 나는 연수 100번 받아도 좋고 연수비까지 적금으로 모아놨으니 다그치지 말라는 약속을 하고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새로 만난 강사님은 저를 이해하고 기다려주셨고 요즘 세상에 누가 연수를 5번 이상 받냐는 주변인들의 말은 무시하고 장장 25번에 걸친 연수 끝에 오늘 드디어 처음으로 혼자서 한강을 건넜다가 돌아왔습니다. 1시간 남짓한 짧은 운전 시간이지만 이제 저는 신호도 볼 수 있고 차선 변경도 할 수 있고 도로 바닥에 있는 화살표도 읽을 수 있더군요. 아직 음악 볼륨은 못 높이고 저쪽에서 반짝이는 한강의 윤슬을 볼 여유는 없었지만 분명 언젠가는 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혼자서 첫 운전을 해내면 꼭 첫 사연을 보내야지 다짐하고 있었기에 이렇게 보내봅니다. 앞으로 저의 수많은 운전 버킷리스트를 달성할 때마다 괄호 열고 가평 휴게소에서 잣샌드 사 먹기, 교외에 있는 두부집 가기, 운전해서 바다 보러 가기 등등. 두 분의 격려가 생각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 안전운전하길 바라며 이만 줄이겠습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운전을 할 수 있는 톡토로 드림. 이 톡토로님의 버킷리스트가 너무 귀엽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가평 휴게소에 가평이 잣으로 유명하잖아요. 여기서만 판매하는 한정판 과자, 샌드가 진짜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궁금해하는 저의 묵고제비 리스트에도 올라있는 음식입니다. 근데 참 이 사연 읽으면서도 느끼는 게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해요. 요즘 세상에 누가 5번 이상 연수받냐 이런 말은 왜 하는 걸까요? 다 사람마다 개체차가 있고 그럼요. 개성이 있는 것인데 이런 말은 근데 안 들으시길 잘했죠. 이 톡토로님이 겁이 많다고 하셨지만 또 겁이 많은 사람들이 도로 위에서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겁이 많아서 무리한 어떤
위험하게 운전하는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운전하면서 오랫동안 차를 모실 수 있을 거고요. 겁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천천히 잘 배우셨어요. 그리고 연수 비용까지 적금으로 모아놓으셨다니 또 얼마나 치밀하고 계획적입니까? 이런 꼼꼼함 칭찬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여둘톡 14화 그대여 장롱 속 면허를 꺼내라 편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여성들에게 운전 관련해서 아주 일상적으로 사소한 가스라이팅이 많습니다. 네가 무슨 운전을 한다 그래 라든가, 너 같은 사람은 운전하느니 그냥 택시 타고 다녀 라든가, 아니면 차 있는 남자를 만나면 되지 뭐하러 네가 운전하려고 그래 라든가, 이런 캐캐묵은 낡은 말들이 다 정말 작은 가스라이팅인 것 같아요. 그것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어머니와 함께 나중에 나들이를 다니겠다는 그 목표를 보고 꿈을 이루신 것 너무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부산보다는 낫지만 서울도 운전을 하기가 그렇게 편안한 도시는 아닙니다. 그럼요. 운전자들이 다들 너무 성급하고 또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면서 운전하는 습관이 들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서울에서 한강 혼자서 건넜다 돌아오신 거, 이거 굉장히 운전 수준이 높은 거예요. 앞으로도 안전하게만 운전하셔서 많은 곳을 멀리까지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자몽톡토로님도 이런 제목으로 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둘톡을 듣는 시간, 시가 들려오는 순간. 출근 전 아침 운동을 마치고 바지런히 준비를 하는 중이었는데 문득 감각이 예민해지고 시간이 느려지는 걸 느꼈어요. 아니, 우당탕탕 빙글빙글 100회 특집을 듣고 어째서 이런 소감이 싶으시려나요? 바로 두 분께서 시를 낭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두 분의 목소리야 늘 듣기 좋지만 단지 청각적으로 듣기 좋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뭐랄까요? 시의 모든 단어들이 아로 새겨지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평소에 딱히 시를 즐겨 읽거나 낭독을 듣는 편이 아닌데도 말입니다. 비스와바 슌보르스카. 이번 여둘톡을 듣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시인이고 여전히 이름이 어렵네요. 아무튼 이분의 시집은 피트니스장 탈의실에 서서 바로 구매했습니다. 낯선 이름이라서 팟캐스트를 몇 번이고 앞으로 돌려서 메모를 해가면서요. 출근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시면서 천천히 해도 됐을 터인데 어쩐지 당장 그 자리에서 그 기분으로 소장을 확정 짓고 싶었거든요. 이렇게까지 시 낭독의 감흥이 진하게 와닿았던 이유는 아마도 최근에 몇 가지의 계기로 인해 제가 시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던 차였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렇지요. 세상 모든 것은 타이밍. 남들이 아무리 권하고 추천해도 결국 내 마음의 문제인 것을. 다 나의 때가 있는 것을. 그렇다면 2024년 6월은 저에게 시의 시간이 되어줄지도 모르겠네요. 덕분에 주말이었던 오늘은 카페 꽃마에 들러서 한참 동안 찬찬히 시집을 비롯한 책 구경을 하고 시집도 여러 권 사들고 집으로 돌아왔네요. 정말이지 이거야말로 부자가 된 기분입니다. 해주셨어요. 아까 운전을 하기 시작한 겁 많은 톡토로님도 면허를 따고 운전을 하기까지 시간이 무르익는 그런 게 필요했잖아요. 시가 자몽톡토로님의 마음에 들어가게 된 것도 때가 무르익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까 김혜순 시인을 저희를 통해 알게 되신 란토로님도 계셨던 것처럼 이렇게 시가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알려주시니까 저희도 참 뿌듯하네요. 지난번에 뉴질랜드에서 톡토로들 어디 있냐 모여보고 싶다라고 하셨던 뉴질 톡토로님께서 뉴질랜드 첫 정모를 하고 왔다고 하시면서 와. 또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신 건 아니고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계신 한 분과 만나셨더라고요. 고구미 톡토로님과 만났다고 하시네요. 저희는 간단하게 어떻게 여둘톡을 듣기 시작했는지, 뉴질랜드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카톡으로 얘기를 나누고 마침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서 만남을 가지면 어떨지 제안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사연을 쓰고 있는 오늘 토요일 점심이었습니다. 갓 100일 지난 아이를 둔 저는 남편의 지원 사격으로 출산 후 처음으로 아기를 아빠에게 맡기고 혼자 외출을 했습니다. 뉴질랜드 톡토로 첫 모임을 위해서 말이죠.
카페에 도착하기 전 처음 톡토로를 만나는 게 얼마나 설레던지 톡토로세요? 라고 첫 마디를 하고 싶어서 몇 번이고 연습도 했습니다. 귀여우시네요. 고구미 톡토로님은 짧은 단발머리에 깨끗한 피부가 돋보였어요. 올해 3월에 영어 공부차 뉴질랜드에 오셨더라고요. 운전을 하며 오는 차 안에서도 여둘톡을 들으면서 왔다로 시작해서 무슨 에피소드가 좋았는지, 여둘 애드 제품은 무엇을 써보았는지, 그리고 작가님들 책, 여둘톡에 나왔던 드라마, 영화들은 보셨는지, 그렇게 저희는 첫 만남의 어색함을 느끼기도 전에 오디오가 빌 틈이 없이 여둘톡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전 세계에서 톡토로 모임 지부를 만드시려는 분들께 참고가 될 수 있는 어떤 대화 토픽이네요. 톡토로 아이스 브레이킹.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누면 좋을지 여러 가지를 제안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둘애드 제품 뭐 써보셨어요? 여둘톡에 나왔던 드라마 그거 보셨나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대화를 시작한 저희는 같은 MBTI, ENTJ라고 하셨네요. 크로스핏과 배드민턴에 빠져있는 운동인, 그리고 카톨릭으로 종교까지 같은 자매님의 계좌까지 보여주며 주식 얘기까지 했어요. 계좌를 보여준다는 거는 조금 그래도 수익률이 나오고 계신다는 거 아닌가? 오늘의 우리를 작가님들께 꼭 알려야겠다는 얘기로 마무리하며 4시간 동안 장소 이동도 없이 수다를 떨었습니다. 그렇게 저희의 첫 번째 뉴질랜드 톡토로 정모가 끝나가려는 차에 오픈 카톡방에 또 다른 톡토로님이 들어오셨어요. 도디 톡토로님 듣고 계신가요? 그냥 여둘톡이 좋아서 시작했던 저의 나댐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네요. 저 잘하고 있는 거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여둘톡을 들었으면 하는 마음뿐이에요. 저희 또 다른 바람이 있다면 내년 3번째 톡토로 투게더에 참석하는 것? 제일 먼 곳에서 온 톡토로 누구신가요? 라는 질문에 저 뉴질랜드에서 왔어요 하며 선물 한번 받고 싶습니다. 크크크 하셨네요. 저희도 방송에서 뉴질 톡토로님의 오픈 카톡방 언급을 하고 나서 뉴질랜드에 계신 다른 톡토로님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오프라인이 아니더라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렇게 첫 정모를 하고 4시간 동안 이렇게 다양한 얘기를 나누셨다니 이 실행력도 대단하시고 그러게요. 참 좋네요. 그리고 사실은 해외 지역들이 한국 중에서도 서울만큼 인구 밀도가 높지 않은 곳들이 많고 도시마다 띄엄띄엄 아마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을 텐데 이렇게 만남을 실현시키다니 실행력들이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아주 정겨운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여름을 여는 뻐꾸기 소리. 언니들 안녕하세요.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산골이 그리워 휴일마다 어린이들과 강원도 부모님 댁을 오가며 지내는 저는 산골토로라고 불러주시면 좋겠네요. 99화 제철을 제대로 누리자 편에서 제철 행복 이야기를 듣다가 지난 5월 18일, 그러니까 이파의 끄트머리와 소만의 초입, 강원도 평창 산골에서 계곡 물소리 너머로 종일 울어대던 뻐꾸기 소리를 보내드리고 싶어서 처음으로 메일을 써봅니다. 소리가 잘 추출이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종일 내리는 이 비가 긋고 나면 공기의 온도와 습도가 한여름을 향해 달려가겠죠. 요즘 마음에 우울과 불안이 찾아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여둘톡을 들으며 마음의 동요를 잠재워 봅니다. 매년 찾아오는 24절기처럼 지난 100화 동안 늘 그 자리에 계셔주셔서 고맙습니다, 언니들. 뻐꾸기 소리 말고도 다른 제잘거리는 새소리가 섞여 있어요. 그죠? 맞아요. 저희가 지난 주말에 강원도 평창 개촌에 다녀왔잖아요. 개촌 클래식 축제라는 음악제가 열려서 거기에 공연을 보러 하나 씨랑 저랑 다녀왔는데 사실 클래식 공연을 야외에서 볼 일이 잘 없다 보니까 연주 사이사이로 이렇게 새소리, 벌레소리가 어우러지는데 그게 너무 듣기 좋더라고요. 맞아요. 저희도 산골토로님이 보내주신 소리 같은 그런 시골 사운드 속에 푹 빠져있는 경험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톡토로님들도 이제 뻐꾸기 소리가 들려오면 여름이 오는 거구나라고
좀 더 정확히 아실 수 있겠죠? 예고하신 것처럼 이제는 조금 무더운 여름 시즌에 접어든 것 같고 5월 중순에 기록을 소리로 담아서 보내주시니까 또 사진이나 영상을 볼 때 느껴지는 감흥과 또 다르게 그 계절을 추억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100회를 축하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제철을 즐기는 여러 모습을 보내주신 톡토로님들 사연, 메일과 댓글 다 꼼꼼히 잘 보았습니다. 보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걸 좋다고 말하기 여둘톡 101화는 세상에 멋있는 여자가 참 많다 였습니다. 톡토로 뒤에는 여둘톡이 있고 여둘톡 뒤에는 톡토로가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감사합니다.